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지 않는 도시, 퍼머루트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팩토리나인, 저자는 E.S. 호버트입니다. 이 책은 밀리언셀러, 달러쿠트 꿈 백화점을 잇는 초대형 판타지 소설이에요. 해외 36개국 판권 수출, 영상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와 다양한 캐릭터, 국내 판타지 작품에서 흔치 않은 폭넓은 세계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시 퍼머루트는 이안이라는 한 소녀가 11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안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남긴 징표인 펜던트를 통해 자신이 인간과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진 라이톤이자 전설 속 예언을 위해 선택받은 룩스임을 알게 됩니다. 변신, 독심술, 순간이동, 미래를 보는 능력, 치유, 라이톤의 모든 능력을 가진 단 한 명의 룩스. 그가 11살 생일이 지나기 전 무사히 퍼머루트로 돌아온다면 인간과 라이톤의 세상을 뒤흔들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악당 블락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책에는 이들의 공격에 맞서며 살아 움직이는 도시 퍼머루트, 보이지 않는 도시 퍼머루트를 찾기 위한 룩스 이안의 험난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양하고 극적인 사건과 인물들, 촘촘한 세계관으로 흥미진진하게 책장을 넘길 수 있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 나니아 연대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인생 소설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초대형 판타지 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등장인물 이안 켄트,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사는 10살 소녀 폴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죽게 되고 자신이 폴로 세상과 퍼머루트에 평화를 가져다 줄 예언 속 룩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총 5종류의 라이톤, 보석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예언 속 룩스. 테오도라 데버폰트. 폴로들 세상과 퍼머루트를 이어주는 안내자이고 위대한 코리도라. 백발의 구름머리의 천부적 실력, 지혜로움과 신비로움, 작은 일탈을 눈감아주는 센스 덕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블락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라이톤이다. 이안에게는 영원히 부모이자 스승 같은 존재다. 비비스 위버. 노란빛의 보석을 지닌 스스로의 천재성을 모르는 아키테리. 이안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고 비비스다운 장난으로 위로를 건네며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친구다. 토미, 폴로, 인간이다. 구하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다. 이안이 라이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비밀을 지켜주는, 존재만으로도 이안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는 친구다. 앨런, 폴로, 인간이다. 보육원 동생 토미를 친동생처럼 아낀다. 순수하고 착한 동생 토미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소원이고, 토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일. 공중에 떠있는 집. 생일이 같은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보고 잠들었기 때문일까. 이안은 또다시 공중에 떠있는 집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안이 6살 무렵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무섭거나 외롭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거의 매일 반복해서 꾸는 꿈이었다. 꿈인지 어릴 적이 기억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쩌면 현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점점 더 생생해지는 꿈일지도 몰랐다. 꿈속에서 그날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다른 일들은 모두 흐릿하고 느리게 기억된다. 그날 6살 이하는 평범하게 잠에서 깼고 엄마와 간지럼을 태우고 웃고 뒹굴었다. 시리얼을 먹었고 엄마가 책을 읽어줬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여는 순간 불빛이 번쩍였다. 그냥 번쩍였다고 말하기에는 온 우주의 빛이 한 곳에 모였다가 폭발하는 정도의 강렬함이었기 때문에 이안은 주저앉아 버렸다. 주저앉았던 건가? 사실 이 부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다른 꿈들처럼 시간이 연속되지 않고 어느 한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다음 순간 이안은 엄마와 단둘이 낯선 집에 있었다. 엄마는 그 집이 익숙한 듯 보였지만 엄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엄마의 머리카락 색과 같은 금색 두건이 벗겨져 있었고 단정하던 옷도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마 언저리에서 커다랗고 붉은 빛의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얼굴과 손의 상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붉은 빛의 보석이 엄마의 이마에 박혀 있다라는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을까? 굳은 표정의 엄마가 이안의 긴 머리를 커다란 가위로 싹둑 자르고 있었지만 이안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저 텅 빈 자신의 이마를 만지며 저렇게 빛나는 보석이 나는 왜 없을까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안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있는 때였다. 그때 엄마가 달리고 있었던 건지 이안이 어지러웠던 건지 모든 것이 꿈이었기 때문인지 거리의 건물들 위로 그 건물들 사이로 혹은 공중에 떠있는 느낌으로 처음 보는 낯선 건물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아 보였다. 거리 곳곳에서 이마에 색깔 보석이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엄마가 이안의 손을 꽉 잡고 빵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던 그때 부딪힐 뻔한 여자의 이마에도 엄마처럼 보석이 빛나고 있었다. 단지 초록빛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안은 또다시 기억을 잃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운 밤이었다. 움직이던 거리의 건물들과 이상한 색깔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이안은 엄마도 없이 혼자 낯선 건물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오래된 건물은 바닥에서 1m 정도 공중에 떠올라 있었다. 6살이었던 이안의 키에 가까운 높이였기에 이안에겐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이안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이안이 놀라서 멈칫하자 공중에 떠있던 빨간 벽돌 건물 밑으로 갑자기 계단이 생겨났다. 그러고는 그동안 공중에 떠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듯 얼음 무른 높이의 꽃으로 가득한 화단이 생겨났다. 이안은 알 수 없는 힘에 떠밀리듯 공중을 날아서 사뿐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건물은 어느덧 평범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이안이 주변을 둘러보자 또래의 한 남자아이가 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질질 끌려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안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이안의 맞은편에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백발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백발인 것이 어색하다고 느껴질 만큼 소녀처럼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한 그에게 어울리는 과장되게 부푼 파마머리를 구름 모양처럼 재밌게 묶고 있었다. 그녀가 라이톤들의 세상, 퍼머루트와 폴로, 인간들의 세상을 이어주는 안내자 중 명성이 높은 테오도라 데버포트라는 사실을 이안은 알 리가 없었다. 이 모든 기억을 꿈처럼 만든 것도, 하지만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든 것도 테오도라라는 사실을 이안은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이안은 백발의 할머니가 사라졌음을 느꼈다. 분명히 저 앞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 그곳이 텅 비어버린 것이다.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바닥에 넘어져 있던 아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토미, 내 주머니에서 피규어가 나오면 그땐 죽을 줄 알아. 괴롭히는 무리 중 대장으로 보이는 덩치가 말했다. 지난번처럼 내가 훔치는 걸 에드가 똑똑히 봤다고 했어. 그렇지, 에드? 괴롭히는 무리 중 작고 왜소한 아이가 움츠러든 목소리로 말했다. 이안에게는 그 에드라는 아이가 주머니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 순간 키가 큰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있을까 싶은 꺽다리와 덩치가 강제로 토미를 잡고 주머니를 뒤져 뭔가를 꺼냈다. 이안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식을 흘렸다. 토미의 주머니에서 영웅 피규어가 나온 것이다. 그건 우리 형이 준 거야. 내 거라고. 토미가 소리쳤다. 형이라고? 거짓말도 좀 그럴싸해야 속아주지. 이 멍청아. 덩치는 그렇게 말하며
토미를 때리기 시작했다. 애들하는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머니 속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덩치의 피규어를 훔친 것 같았지만 그 사실이 들키기라도 할까봐 더 고약하게 토미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고아 자식이 갑자기 없던 형이 생기셨다. 이 자식 버릇을 고쳐줘야 해. 고아 새끼들은 꼭 손버릇이 이 모양이라니까. 라는 말들이 오가며 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안은 그저 무서웠다. 도대체 엄만 이런 곳에 나를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버린 걸까? 이안은 도망치고 싶어도 저무리에게 들키며 자신도 맞을 것만 같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더욱 숨을 죽였다. 혹시 알아? 저 자식 아빠가 도둑놈이었을지. 덩치가 갑자기 토미의 아빠를 들먹였다. 이안은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했던 엄마의 얼굴을 잠시 떠올렸다. 이안이 화를 내며 필요 이상으로 물건들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늘 엄마가 사과하고 수습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빠를 들먹인 덩치의 잘못이었다. 아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받았던 억울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안은 아빠의 하나뿐인 유품인 펜던트를 부적처럼 손에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만둬. 이안이 있는 힘껏 소리쳤다. 뭐야, 저 계집애는. 토미의 얼굴을 내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던 덩치가 옆에서 희죽거리는 꺽다리에게 물었다. 글쎄. 위아래로 이안을 훑어본 꺽다리는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말했다. 오늘 토미가 우리에게 줄 돈이 없는 걸 알고 나타난 것 같은데? 꺽다리가 이안의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말이 뭐가 웃긴지 덩치는 배꼽이 빠지게 웃기 시작했다. 그 순간 뭔가를 본 꺽다리와 애들 그리고 넘어져 있던 토미는 입을 쩍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안이 빠르게 달리다가 높이 점프해 덩치의 배를 향해 한 발을 뻗은 자세로 거의 날아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다. 정말이지 이안은 날고 있었다. 그런데 멋지게 날아오던 이안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방향이 틀어졌다. 마치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라도 한 듯 이안은 물론 지켜보던 모두가 당황했다. 골목구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손끝으로 이안을 움직이게 만드는 테오도라를 아이들은 알지 못했다. 결국 이안은 덩치의 옆쪽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찼고 폭죽처럼 터져서 날아드는 쓰레기를 맞으며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다. 멋지게 복수하기는커녕 우스꽝스럽게 쓰레기를 뒤집어 쓴 이안을 보고 무리는 겁을 먹은 듯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이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었다. 무리가 멀리 도망치고 나자 혼자 남은 토미가 일어서서 이안의 뒤쪽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이안이 걷어찬 쓰레기통이 뚫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벽마저 뻥 뚫려 있었다. 잠시 후 이안과 토미는 커다랗게 구멍이 난 벽을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어찌나 심각한 표정이었는지 쉽게 구멍이 난 이유를 찾기 위해
벽의 성분이라도 밝혀내려는 사람들 같았다. 아파? 한참 만에 토미가 물었다. 전혀. 이안은 아무렇지 않게 남아있는 먼지를 털어내며 보란듯이 두 발로 껑충껑충 제자리 뛰기를 해보였다. 다행이다. 전에도 이런 적 있어? 토미가 물었다. 힘이 세긴 한데. 이안은 그동안 수없이 무너뜨리고 부쉈던 문이나 가구, 심지어 자동차들이 떠올랐지만 왠지 말하고 싶지 않았다. 힘이 너무 세서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어쩐지 센 척하는 바보들이 하는 말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안은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벽을 뚫어본 적은 없어. 팔은? 토미가 이안의 팔이 둘러진 깁스 같은 보호대를 보며 물었다.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이것도 아프지는 않아. 고마워, 도와줘서. 동그란 안경 너머에 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토미가 손을 내밀었다. 토미는 이안을 한번 쓱 훑어보고 있었다. 이안은 깡마른 몸에 창백할 만큼 하얀 피부, 엄마가 갑자기 입힌 남자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토미의 시선은 이안의 짧은 머리에 멈춰 있었다. 아, 맞다. 남자 아이보다도 짧은 머리카락이 삐뚤삐뚤하게 잘려 있었다. 이안은 창피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토미가 잽싸게 손을 빼버리며 말했다. 설마 내 손도 부서지거나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겠지? 토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안을 보다가 웃으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제야 장난이라는 것을 안 이안이 토미의 손을 툭 치며 말했다. 아직 손을 날린 적은 없어. 둘은 잠시 서로를 보다가 거의 동시에 웃어버렸다. 토미는 이안 때문에 손이 날아간 척 장난을 쳤다. 난 내가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 눈이랑 목소리가 꼭... 토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토미, 어디 있어? 멀리서 누군가가 토미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아, 앨런이 날 찾으러 왔나 봐. 형, 나 여기 있어. 토미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앨런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토미는 앨런을 만나자 잠시 상황을 설명하는 듯 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린 마을 끝쪽에 있는 헤로즈 보육원에 살아. 일요일에 놀러 올래? 같이 축구하자. 그렇게 말한 앨런과 토미는 이안과 인사를 나눈 뒤 서서히 멀어져 갔다. 이안은 토미가 주고 간 영웅 피규어를 보며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분 때문인지 자신이 여자라는 말도 미처 하지 못했다. 이안은 다음에 만나서 말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피규어를 만지작거렸다.
엄마를 만나면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허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설레었다. 아, 그렇지 엄마. 그제야 이하는 공중에 떠있는 집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언젠가 길을 잃거나 엄마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있어야 찾기 쉽다고 했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이상한 느낌의 건물이지만 그 앞에서 기다려야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이한의 옆으로 아까 본 백발의 할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어찌나 갑작스럽게 나타났는지 이한은 몇 번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땅에서 솟아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아까 그 집을 찾고 있니? 백발을 한 할머니, 테오도라가 물었다. 이하는 백발 할머니의 이마에서 반짝이고 있는 푸른빛의 보석을 보았다. 아까 엄마에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아 보였다. 역시나 보석은 꼭 이마에 박혀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도 이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테오도라는 그런 이하를 말없이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못 만났던 손녀를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반갑고 귀엽다는 표정이어서 이하는 괜히 더 어색했다. 네, 테오도라가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어쩐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 이하는 잔뜩 긴장이 되었다. 여기. 테오도라의 말에 이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낡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벌어지며 아까 이한이 앉아있던 빨간 벽돌에 공중에 떠있는 집이 다시 나타났다. 이한은 놀란 표정으로 테오도라를 바라보았지만 테오도라는 그저 귀엽다는 듯 윙크를 할 뿐이었다. 영웅을 믿니? 테오도라가 이한이 손에 쥐고 있는 피규어를 보며 물었다. 네, 꼭 초능력이 있는 영웅은 없더라도. 이한은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영웅은 있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한은 괜히 풀이 죽었고 왠지 슬펐다. 나도 믿는단다. 그러나 테오도라의 대답에 이하는 마치 비밀을 공유한 것처럼 공감대가 생긴 느낌이 들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도 믿니? 테오도라가 물었다. 보이지 않는 거라니요? 이하는 테오도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예를 들자면 우정이라든가 지혜, 믿음, 용기, 사랑 같은 것들 말이다. 여전히 테오도라는 이한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한은 가족을 지키려다 돌아가셨다는 아빠를 어렴풋이 떠올렸다. 네, 저는 믿어요. 이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눈빛은 어느 별보다도 크게 반짝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아는 아이라. 그럼 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테오도라는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이안의 손에 있는 피규어를 끌어당기는 듯 손짓했다. 피규어는 그 힘에 이끌려 공중으로 떠올랐다.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진 이안은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안은 공중에 떠있는 피규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테오도라의 이마에서 더욱 강한 빛을 내기 시작한 푸른 보석도 보았다. 이안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안이 지금까지도 이 꿈을 반복해서 꾸는 이유이자 절대로 잊고 싶지 않고 꼭 현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안이 테오도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안의 눈앞에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와 같이 동화 같은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송년 모임도 많으시고 챙겨야 할 일들도 많으시죠.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꼭 만나보시길.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